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조재길 글로벌마켓 부장님이 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 방송을 하시죠. 그 전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제 영상이나 제가 올려드린 게시물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 뉴스가 여러분들이 절 만나기 전에는 이게 선행적인 뉴스다, 대단하다고 하지만 절 만나고 나서는 이게 호행적 뉴스로 확 바뀌어버리죠. 맞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째 절 보신 분들은 모니터링을 벌써 하셨을 거고, 제 제자분들 뭐 1년 전에 구독하신 분은 뭐 말이 필요 없이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는 다 알 거예요. 자, 한번 몇 가지 짚어볼게요. 사우디 피가 이게 또 다 말했죠. 아람코 미사일 떨어질 거라고. 왜? 라마단 기간 얼마 안 남았다. 4월 달에 무슨 일이 터질 건지, 라마단 기간 4월 그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 다 말했죠. 원유가 떨어지더라도 그 최소 원유 관련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꼭 잡고 가라. 꼭 잡고. 최소 라마단 기간 4월 말까지 꼭 잡고 가라.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내가 그 강의 다 했죠. 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역사는 다 반복돼요. 모든 것들이 1년 주기, 10년 주기로 다 반복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사고가 특별히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영어 다 뭐 예를 들어 토익, 토플 만점을 받아도 기본적인 사고력은 똑같아요.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탐욕도 똑같고 옷만 갈아입는 거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파이도 내가 강의했잖아. 인간은 본질은 똑같은데 이 옷만 갈아입는 거라니까요. 옛날에는 나뭇잎 옷을 만들어서 입었으면, 지금은 우리는 석유에서 빼낸 폴리에스테르나 뭐 이런 걸로 최고급 재료로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그 옷을 입으면 순간이동도 가능해. 이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은데, 인간이란 본질은 똑같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문명은 계속 바뀐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현재 사회생활이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금리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배경이,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 이거 강의했잖아요. NSFR, NSFR, SOFR 그거 알아야 된다. 그 강의 다 했잖아. 요거 할 때. 맞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원래는 0.25씩 올리는 게 그 기본 툴이에요. 근데 그 기본 툴이 다 바뀌었다니까? 바젤3 그 시스템에서 파생된 NSFR이랑 SOFR 그 강의 다 했죠. 계속 말해요. 그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금융 정책이 바뀌었단 말이야. 금융 정책이. 에? 그래서 이렇게 0.75 갑자기 확 올려도 상관이 없다니까? 법상으로. 금융법상으로, 글로벌 금융법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가오는 미래는 요거 더블 D. 이것도 말했고, 내가 더블 D, 요거 여기서 더블 D 내 이야기 했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 다음에 대마초 합법화, 이것도 내가 말했죠 어제. 대마초 관련주 이거 다 말했잖아요. 이제 후행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 대마초 관련주 막 주가 막 뜨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하원 이거 대마초 관련주는 하원 저번에도 통과했는데 상원에서 미끄러졌어요. 그 상원에서 반대한 사람이 누구야? 조만친이라고 있어요. 제 강의 계속 들은 분들, 제 제자분들은 조만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년 12월부터 제가 떠들었어요. 조만친을 알아야 된다. 히든 카드다. 미 정치계의 히든 카드다.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좌우한다. 하여튼 알아요. 내 제자들은 다 알아. 내 제자들이 뭐 그냥 사회 초년생일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장들이에요. 사장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말한 것들. 이거 한번 링크 걸어 올 테니까 보세요.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뭐 내가 말한 것들 다 나오는 거야. 니오도 내가 이야기했죠. 니오. 어제 내가 니오 이야기했잖아. 니오. 사우디 미사일 떨어진다. 그다고 그거 중동 관련 그 순위파 시아파 이거 강의하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미국이 사우디를 배신했다. 그래서 사우디가 러시아랑 손잡고 있다.
이런 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국제 정치를 알아야 돼. 이게 사우디를 사우디라 생각하지 말고 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 인간. 그렇게 하면 그 어떤 포지션이 나올 건지 이해가 돼요. 주식을 할 때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인문학은 기본이고. 결국에는 어떤 그 해당 나라의 수장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왜 틀어졌냐? 이거 내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나오죠. 이것도 내가 그 SPR 이야기 했잖아요. SPR 원유 재고 SPR 역대 그 저점이다. 이거 이 자료도 이게 지금 한 4일 전 자료예요. 4일 전. 4일 전 자료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야. SPR 이거 난 4일 전에 봤다니까. 4일 전에. 아 요거 내가 이 부분 윌리엄스 있던데. 요 윌리엄스 가만 있어봐. 아까 비트코인 무슨 누가 뭐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만요. 찾았다. 이 부분. 여기 보면 그 그레이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학원 과정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MBA 석사 저는 금융 전문이에요. 국제금융 전문이었는데 그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레이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레이샴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다 강의했던 거야, 근데. 내 영상 보면 그레이샴 법칙이 왜 그런지. 그레이샴 법칙. 잠시만. 여기 있죠. 그레샴. 원래 이제 그 책에서는 어떤 책에서는 그레이샴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는 검색하니까 그레이샴 법칙으로 그냥 해야 되네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16세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아무리 나쁜 악화라도 나쁜 거라도 그게 대중화가 되고 그 대중이 믿어버리면 그거는 양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영국에서 통용된 그 화폐가 뭐냐면 은하였어. 은하. 은하였는데 그 은하를 인간들이 야매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야매로 만들었냐면 내가 또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그레이션 법칙. 예전에는 16세기에 은하가 유행했잖아요. 은하가 대중 그 쉽게 말하면 화폐였어. 그래서 이게 동그랗게 만들었어. 그런데 동그랗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안 보이도록 여기 조금씩 조금씩 뜯어내. 뜯어내면 요 조그마한 것들이 다 모이면 뭐가 돼요? 새로운 동전이 생기죠. 맞죠? 이게 어느 순간 막 퍼진 거야. 퍼지고 나니까 대중들이 다 따라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빠지냐면 무슨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통화 정책에 문제가 빠지는 거예요. 왜? 이 악화가 생겨버린 거야. 잘못된 화폐가. 그런데 대중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당시 영국에서는 동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드를 깎아냅니다. 그래, 누구 그렇게 했어? 조금씩 잘라냈어? 오케이, 그거 인정할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잘라냈어요. 여기서 발전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이 제조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업그레이드해서 이거는 얼마 안 있다가 동전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왜 우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보면 여기 옆면에 보면 이게 있죠. 그래서 이 짓을 못하게 하도록 위해서 이것도 제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 옆에 동전 옆에 보면 줄이 쫙 있지. 미세하게. 이런 식으로 동전을 만든 거예요. 은하를. 여기를 잘라내는 게 더 힘들었는가 봐. 그래서 아예 그냥 동그랗게 하는데 옆면 폭 있죠. 폭 거기에다가 선을 그어버렸어. 요거는 못 따라하겠지.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동전이
옆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설이 나 있는 거야. 이 개념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비록 악적인 거지만 이런 대중들이 이런 행동을 따라하면 이게 대중화가 되지만 정착화는 안 된다. 정착화는 안 되지만 이런 대중들의 어떤 행동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지. 새로운 어떤 업그레이드가 된 재화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현재 동전처럼. 만약에 그 16세기의 시민들의 어떤 탐욕이나 그런 인문학적인 쉽게 말하면 탐욕적인 그런 부분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역사상 동전은 그냥 동그라미일 거야. 동그라미고 요 가해 옆에 이런 톱니바퀴 있잖아요. 사선 동전 보면 사선 있잖아요. 동전 봐봐. 그게 안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류 문명은 그렇게 발달해왔다는 거예요. 인류 문명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 이거 성경에 보면 선악과가 있죠. 선악과. 애플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선악과 따먹잖아. 근데 이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어떻게 되죠? 이 둘이는 아기를 놓고 이들을 키우는 그런 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파생되잖아요, 이야기가. 맞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최초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과연 이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은 많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현재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맞다고 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있었을까요? 없다고. 즉 인류 문명은 하지 말한 것을 했을 때, 하지 말한 걸 대중이 했을 때, 야 이거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거를 대중이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 합법화가 돼. 합법화가 되는데 이 대중들의 행동이 그대로 100% 적용된 합법화가 아니라 해당 국가와 그 다음에 이 대중들의 행동을 절충시킨 어떤 새로운 파생물이 정착을 하면서 문명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결론은 이런 악적인 행동이 인간의 문명을 이롭게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철학적 사고를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악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죠? 악법도 법이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이 악의 정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악한 거다, 이거는 선한 거다라고 현대사회에서 정하는 건 뭐죠? 법이 정한 겁니다. 법. 그런데 이 법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지금 법들은 지금도 많이 판례로 인해서 수정 보완되고 그 법이 현실성에 맞게 다 이게 업그레이드 돼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따르는 법들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그 사회 현상을 반영시킨 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법 공부 안 해봤잖아. 나 웬만한 공부 다 해봤다니까. 웬만한 학문을 난 거의 다 한 번씩 다 했어요. 맞죠?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이 법이 지금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현실성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 중에 없어진 법들이 많잖아. 왜? 현실성이 안 맞다. 그러면 이 법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라진 법, 필요가 없다고 만들어진 이 사라진 법은 선한 의도로 만들었는데 이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 사라진 법에 대해서 이걸 선한 법이라고 하겠어요? 악한 법이 된 거지. 선하게 만든 법이지만 시대적 상황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악한 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법안이 사라질 때 어떻게 되냐?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례. 최근 판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왜? 이 판례는 실시간을 반영을 하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악하다는 정의가 정말 악한 건지 그 나라의 왕이 또는 그 나라의 국회에서 만들어진 이 법이 그들 상위 1%를 반영시키는 그런 법이면 대중들한테는 이게 선한 법이에요? 아니야. 대중들한테는 이런 법들이 선한 법이 아니에요. 왜? 상위 1%만 챙겨주는 법들이거든. 그런 법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게 뭐냐? 기업상속법. 기업상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해당 기업에 3천억인가 뭐 있어 그거. 3천억 이상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발전진흥법 그 예하에 그 부속 부칙법령 이런 걸로 있어서 그 중소기업을 자식한테 승계를 해줄 때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이게 비과세야. 비과세 또는 세금이 겁나 작아. 이거는 여러분 우리 일반 대중이 봤을 때 이 법은 옳은 거예요? 그런 거야. 잘못된 법이야. 중요한 거는 이 악한 것을 누가 정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악의 정의를 누가 정했냐. 지금 현재는 해당 국가와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비록 악한 법이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건 악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이 악이 선인 경우도 많아요. 선인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 말이에요. 응? 결국에는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그레시안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개념은 결국에는 진실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실은. 잘못된 것들은 없어지고 진실은 드러난다. 왜?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한다. 결국 몇백 년이 지나고 나면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악한 것이 진짜 악이라고 하면 이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과거에 악한 것들이 진짜 악이라고 하면 인간은 선택을 안 한다. 하지만 이게 진짜 악이 아니면 인간이란 존재는 계승발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계승발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레이시안 법칙의 기본 본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알아야 아까 그거 이해가 돼요. 요거. 자, 그러면 비트코인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비트코인은 절대로 안 망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근거 자료를 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10만서를 주장한 사람이다. 그리고 작년 5월 달에는 그런 내가 주장을 한 사람이지만 작년 4월인가 그때는 비트코인 폭락하니까 다 팔아라고 내가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한강 가서 죽지 말라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팔았어. 그리고 개박살나고. 그리고 5월달에 그 4월달 고점이었을 때 판 그 자금이 부동산을 꽂히니까 차라리 부동산에 넣어라. 해서 부동산 투자한 제자들도 많아. 어디까지 좌표 딱딱딱 다 찍어주고. 난 부동산까지 다 강의하려면 부동산까지 다 강의해. 아시겠어요?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 윌러 이분께서 비트코인에서 완전 부정적이잖아요. 과대평가가 됐다. 이 과대평가된 거는 맞아요. 하지만 블록체인 이 시스템이랑 그 비트코인이랑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결국에는 이 CBDC 시스템이 비트코인 시스템이 먼저 나와서 기본 그 대중화를 시키고 그 위에 숟가락을 얹는 개념이에요. 왜? 그러면 왜 정부가 먼저 시행을 안 하냐? 돈이 많이 들거든. 리스크가 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간한테 먼저 창을 열어놓고 그러면 민간 그 벤처기업들이 그걸 이끌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지켜보다가 좋은 정책이면 쉽게 말하면 그거 빨아들이는 거야. 야 이거 좋네? 국가가 이 정책이 좋네? 국가가 숟가락 얹는 거야. 그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봤을 때 대중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레이시안 법칙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진짜 악이면
이거는 사라집니다. 하지만은 진짜 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양화를 구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즉 정착화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그것도 이야기 다 했잖아요. 명목화폐 때문에. 명목화폐는 이게 엄청난 수학 공식이에요. 명목화폐는 실질화폐 더하기 인플레이율,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율. 이런 식으로 응용도 다 가능해. 이것만 알면 기본적인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뭐 주식, 뭐 금리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율. 이거 하나로 모든 해석이 다 됩니다. 저는 한 번씩 내가 강의 안 나갈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저는 강의를 나가면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그냥 머리에서 튀어나온 대로 말을 해요. 왜? 요것만 알면 돼.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율. 당연히 제가 강의 나가면 이게 바로바로 안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포지션 취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은 대본 없이 나는 이야기에 심플하게 요거 하나로 다 이해가 된다고. 인플레이율이 왜 그러냐 강의했잖아. 그럼 인플레이율을 해지하기 위해서 팁스가 나오는 거고 TIP에서 증권을 나오고 이걸로도 해지가 안 되면 금으로 돈이 꽂히는 거다. 명목화폐는 뭐냐? 명목화폐는 여러분 돈. 그럼 실질화폐는 뭐예요? 화폐 1,000원짜리 만들 때 제조 원가. 제조 원가. 인플레이율은 알겠어요? 그러면 다 보세요. 지금 왜 자꾸 그 1,000원짜리 저가지폐 있죠? 1,000원짜리 없잖아. 그게 그 지금 사회초년생들도 한 꼬맹이 때 한 10살이나 9살 때 1,000원짜리 다 만져봤을 거야. 그게 왜 사라지냐면 사라진 1,000원짜리를 기준으로 내가 알려줄게. 이게 1,000원짜리 있잖아요. 1,000원짜리 종이의 명목화폐는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이거 제조비 1,000원짜리 만들기 위해서 제조비용이 들어가겠죠. 제조비용이 100원이라고 쳐요.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인플레이율 맞죠? 인플레이율이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잖아. 화폐는 찍어놨는데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안 올라가면 1,000원짜리가 사라질 필요가 없어. 근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명목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막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제조비용이 1,000원짜리였지만 인플레이율로 인해서 900원이 급등해 버리는 거야. 900원이 급등하는 인플레가 막 올라가니까 900원이 급등하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잠재 가치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00원짜리가 아니고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1,000원짜리가. 왜? 그러면 비용이 화폐 하나를 만들면 이것만 필요하냐? 아니에요. 유통해야 되죠. 화폐 유통해야 되잖아. 화폐 관리해야 되죠. 화폐 관리해야 되잖아. 직원 필요하겠죠. 그만큼. 그 다음에 구화폐를 신화폐로 만들어줘야 되죠. 하는 몇백억이 그냥 날라가. 화폐 교환 비용 필요하죠. 맞잖아요. 그래서 저가 지폐가 사라지고 고가 지폐만 살아남는 거예요. 고가. 그래서 만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만원짜리가 살아남는 거야. 과거 여러분들은 50원짜리 동전 모르죠? 옛날에 10원짜리도 있었다? 이게 다 사라지는 이유예요. 제조비용. 대표적으로 옛날에 토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동전도 있었어. 사회초년생 여러분. 특히 대표적인 게 과거 이 동전 10원짜리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제조비용을 떠나서 이게 인플레이율이 겁나게 떼었어. 그때 당시에 구리인가 동인가 뭐 그걸로 만들었어.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동전을 못 만드는 거야. 왜? 이게 명목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종이를 계속 찍어낼 수가 없는 이유가 방금 그런 경우. 하지만 CBDC 시스템으로
이 화폐가 정착이 되잖아요. 화폐 문명이. 그러면 교환 비용이 없고, 맞죠? 교환 비용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기타 비용 아까 내가 말한 거 있잖아. 그런 비용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그럼 CBDC는 그 컴퓨터 시스템망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관리자만 있으면 돼요. 컴퓨터 관리자. 거기다가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기가 편해. 왜? 다 드러나니까. 그것도 1년 전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CBDC 시스템 관련해서 왜 그런지. 통치하기가 편하다고. 그리고 누가 탈세를 했는지. 중요한 건 이 CBDC 시스템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탈세 방지예요. 탈세 방지. 탈세를 방지해야 그 돈이 다시 국가에 환입이 되고 그 환입된 돈으로 뭐 없는 사람한테 재분배를 해주든 노인한테 해주든 뭘 해주든 명확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탈세 방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 까발려진다. CBDC가 정착이 되면 다 까발려진다. 다 까발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돈이 국가로 모여드는 그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야.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 많은 세수를 가지고 재분배가 가능한 거지. 없는 사람한테. 맞죠? 재분배가 가능하고 누구나 부자가 되는, 누구나 그렇게 굶어 죽지 않는 그런 행복한 국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큰 아젠다가. 이게 뭐야?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말한 거. 신사회주의. 이것도 강의 다 있어요. 신사회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야. 다 늙었기 때문에. 다 늙어서 누구나 일 안 해도 공짜 돈이 나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최소 안 굶어 죽을 정도로. 그런 사회가 이제 다가와요. 얼마 안 남았어. 우리나라 CBDC 23년 6월부터 그 시행이고, 본격적으로 중국처럼 이렇게 우리가 대중화돼서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뭐 그 코리안 CBDC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거를 결제하는 게 24년경에 계획안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대충 일을 안 하니까 25년쯤에는 시행을 하겠지. 25년은 뭐야? 초령화 시작. 이 초고나 때 대다수가 노인인데 이분들이 한 표 정치 쉽게 말하면 선거 때 어떤 사람을 표를 주겠어요? 나 일 안 해도 돈 주는 사람. 이거는 노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 젊은 분한테는 어떤 정책이 펼쳐질 거냐면 기본소득. 일을 안 해도 대한민국 젊은이면 기본 50만 원은 가져가. 이런 것들이 정책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내 말 100% 돼. 이거는 보수 정권이 되더라도 이 정책안은 나와요. 기본소득.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어쨌든 4대 보험 들어가고 국세에 신고가 되지.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 보조금을 준다니까? 보조금을 줘. 자, 이런 미래가 25년부터 펼쳐지면 근로의욕이 올라가요? 근로의욕이 안 올라가. 누가 미치타고 쌍꺼풀 터지게 일을 해요. 맞죠? 일을 안 해.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노예 근성이라는 거야. 노예 근성. 이런 시스템들이 결국에는 CBDC로 이루어지고 이런 걸 만들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은 결국 뭐냐? 우리가 늙어서 그래. 그래서 노인이 많아지는 이런 사회 현상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 다 일을 안 하니까. 다 일을 안 하면 경제가 발전해요? 발전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 선행 사례가 일본이고. 자, 강의가 좀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돈 안 받고 했던 말 자꾸 하잖아. 깨어나야 돼. 안 깨어나면 여러분들 일자리 다 사라져.
진짜 노예처럼 살게 될 거야. 25년부터. 이거 이야기했고. 원유 가격이 더 뛰고 이거 다 똑같죠? 제가 말한 거 다 똑같죠? 이것도 다 말했고. 이거 뭐 필요 없고. 이것도 다 이야기했죠? 이거는 안 했고. 이 부분 잘 챙겨 보시면 되고. 그럼 상식적으로 요거 한번 볼까요? 4월 1일 날 실업자 지수는 무조건 더 떨어집니다. 이거 볼 것도 없어. 이건 다 무조건 더 떨어지고. 소비 지출 이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게 가처분 소득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개인 소비 지출이 뭐냐면 개인이 얼마나 소비를 했냐 이거예요. 전화를 돌려서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야.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데이터 값을 추출을 하냐면 통계청에서 전화를 합니다. 이런 거 그 추출을 어떻게 하냐면 통계청에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통계청에 그 계약직 직원들 있죠. 계약직이나 단기 알바 직원들을 이용해서 전화를 합니다. 얼마 정도 쓰실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쓰셨어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하는 게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자,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 게시판을 잘 확인하세요. 지금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서 제가 재밌네요. 재밌고 감사하고 객관적으로 보시더라도 제 실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걸 여러분들이 제 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맞죠? 이제 제가 알려드린 걸 계속 보고 하시니까 보고 이렇게 따라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니까 이런 엄청난 뉴스들이 후행적으로 보이잖아요. 우습다는 게 아니라 후행적 뉴스로 바뀌잖아. 최소 제 구독자분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썰을 풀어도 내가 올려주는 자료만 가지고 썰을 풀어도 예언가가 돼버립니다. 예언가가. 왜? 후행적으로 다 나오잖아. 그럼 이게 왜 후행적으로 나와? 이게 왜 후행적으로 나와요? 선투자를 했으니까 벌써 나는 이 자료를 같이 보고 있는 거고 글로벌 기관들 보는 거 그리고 공부도 엄청나게 하고 이분들 이런 자료 이 조재기 선생님께서 다 혼자 추출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이거. 직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써서 이거 하나 영상 만드시는 거예요. 엄청난 그 노력에 의해서 노력과 수많은 인력이 이렇게 뭉쳐서 만든 영상 하나야. 저는 그거를 혼자서 다 하는 거고 잠 안 자고 재밌으니까 재미가 있어. 재미가 있어. 이거 한 지 8년째야. 그러니까 요령이 생겨서 금방금방 자료를 추출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이니까 주말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게시판에 올려주신 그 티커 있잖아요. 티커 되도록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비가 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